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농업인 실험교육 복숭아 재배기술 교육을 강의하게 된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계 김창훈입니다. 올해는 이제 비대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 의성 채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랑과 관심,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새해 농업인 실험교육을 하게 되면은 대강당에서 이제 직접 만나 뵙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했었는데, 아무쪼록 이 코로나 시국이 빨리 종식되어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교육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크게 네 파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숭아 특성이라고 해서 복숭아의 형태적인 특성과 그리고 생리적인 특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복숭아의 재배, 이 환경 요인적인 측면에서 복숭아의 재배에 관해서 설명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복숭아의 수확량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인 이 병해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복숭아의 생리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시간으로 복숭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의 학명은 프루너스 페르시카라고 해서 이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산시성 부근에 해발 2000m 정도에 되는 고원지대에서 이 처음 원산지가 되는데요. 이 중국에서 기원전 페르시아로 건너가게 되고 페르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으로 이제 전파되면서 유럽에서 처음에 학명을 붙이게 될 때 중간에 프루너스 페르시카라는 이 페르시아에서 넘어왔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학명이 붙게 되었는데, 실제 복숭아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이게 중부 온대과수로서 우리나라 충청 지역, 중부 내륙 지역 이남에서 이제 주로 재배되는 과일이고요. 다른 예로는 보통 저희가 이제 사과는 북부 온대과수라고 해서 충청 지역, 내륙 지역 이북으로 재배 적지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중부 온대과수에 포함되는 과일들은 복숭아, 배, 그리고 포도, 감. 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과일들은 거의 다 중부 온대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복숭아 재배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해서 꾸준히 한 10년간 복숭아 재배 면적은 한 6,000헥타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생산량 역시 21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화기에 저온 피해가 조금 맞물리면서 한 17%, 20% 정도 수량이 감소한 17만 톤 정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전국 복숭아 재배 면적을 보시게 되면 총 이제 2만 헥타 중에 경북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만 헥타 정도가 경북 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반 정도를 경상북도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충청북도에서 한 4분의 1 정도 해당되는 5천 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전북, 전남, 경기도 지역은 다 1,000 헥타 미만으로 이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숭아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크게 개장성이 강하다, 그리고 정부 우세성이 약하다, 내음성이 약하다, 그리고 생장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개장성입니다. 개장성이라는 것은 한자 표현으로 10개자에 베풀다, 벌릴 장, 베풀장자를 써서 이렇게 열어서 벌어지면서 자라는 특성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두 번째 특성으로는 정부 우세성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부 우세성이 약한데, 이 정부 우세성이라는 게 상단부의 힘이 세력이 강하다 약하다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부가 가지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초에서 옥신이라는 식물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옥신이라는 호르몬은 측지를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뿌리에서 시토킨인 지베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측지 발생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인데, 이 정부 우세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벌어진 가지, 개장성을 띠고 있는데, 이 벌어진 가지 중간에서 끝부분에 상단부의 세력이 약해지게 되면 하단부에서 도장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지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항상 이 복숭아나 자두나무는 키우시면서 끝 가지를 항상 선단부를 강하게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만 처진다거나 세력이 역전이 돼버리면은 하단부에서 가지가 오고 끝가지가 고사하기 때문에 원가지 끝은 항상 세력을 좋게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특성으로는 이제 내음성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이제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늘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해가 좀 부족하게 되면은 가지가 이제 말라 죽고요. 그리고 이제 낮이라고 해서
꽃이나 잎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 이렇게 비어있는 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안 들어오면 내년도에 꽃이 피게 되는 꽃눈이 좀 소질이 안 좋게 되고, 그리고 생리적으로 이제 낙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장성과 또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벌어져서 자란다는 특징이 이게 해를 잘 받기 위해서 자라는 거고, 처지게 되면 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가지는 또 고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복숭아의 이게 잎눈의 발화 능력은 좀 1년 내외로 짧고 자마 발생 능력도 극히 적기 때문에 항상 이 전정을 하거나 수영 구성을 하실 때 채광이 잘 들 수 있도록, 해가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장 속도를 말씀드릴 텐데, 복숭아는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자두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심고 나서 4, 5년 정도 되면 나무가 이제 거의 성목 크기에 가까운 크기로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유목기에도 꽃눈이 잘 붙기 때문에 해거리 같은, 사과에서는 주로 이제 해거리라고 해서 꽃이 내년도에 잘 안 온다거나 하면 열매를 착과를 못 시키고 하는데, 복숭아에서는 해거리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꽃눈을 만드는 그런 쪽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너무 많이 달게 되면은 수세가 약해져서 나무 세력 조절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목기에 꽃눈이 착생이 잘 되지만은 이 꽃눈도 착과량을 조절해 주시면서 수세를 잘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복숭아의 외부의 형태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 부분과 그리고 꽃눈, 잎눈, 그리고 꽃과 과실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가 나무에서 하는 역할은 이 지상부 부분을 지하부에서 이제 지탱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양수분을 금모라는 그 가는 털뿌리를 통해서 양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시토킨이나 지베렐린과 같은 식물 호르몬을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양분을 가을철에 저장 양분을 저장함으로써 이게 월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복숭아 뿌리는 천근성이라고 해서 이 지하부 30-40cm 정도의 이렇게 넓게 이렇게 얕게 분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복숭아, 자두, 그리고 매실, 포도와 같은 작물들이 천근성을 나타내는 작물들이고요. 반대로 이제 심근성이라고 해서 직근으로 이렇게 아래로 깊게 뻗는 감이나 호두 같은 식물들도 있습니다. 뿌리에는 보통 이제 황토색을 띱니다. 양호할 때는. 근데 이제 뭔가 습해를 받는다거나 뿌리 조직이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할 때는 약간 젓갈색으로 이렇게 변색을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 뿌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서 자라게 되고요.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제식하는 모습인데, 정상적인 뿌리는 황토색을 띠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이제 습해, 토양 습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습성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뿌리의 산소 요구도가 크기 때문에 배수가 좀 중요하고요. 토양의 삼상이라고 해서 고상, 이 흙을 뜻하는, 흙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고상이 있고, 물이 차지하는 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차지하는 기상이 있는데, 일반적인 비율은 흙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물과 공기가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습한 땅 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상이 떨어지겠죠. 이제 그러면은 뿌리가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습해에 대한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복숭아는 이게 양성화이고 자가결실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종에 따라 꽃가루가 없거나 적은 품종이 있는데, 이 제식을 함에 있어서 품종이 내가 꽃가루가 없는 품종을 많이 식재하셨다 하면은 이 수분 수정에는 어느 정도 꽃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꽃가루가 있는 품종을 혼식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수분 수정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실의 형태적인 특성입니다. 과실 크기는 뭐 300g이든 200g이든 품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양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원형인데, 이렇게 일부 반도복숭아라든지 해서 특별한 품종들은 좀 납작한 모양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정이 되고 나서 배주가 2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퇴화되고 그 한 개만 이제 씨앗으로 종자로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이 핵과류 씨가 하나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배주 2개가 모두 이제 종자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씨가 하나 2개가 다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과실들은 나중에 어차피 낙과가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보시면은 왼쪽 편에 있는 게 이제 정상 과실이고요. 좀 납작하고 홀쭉한 긴 모양이고, 이게 이제 약간 둥그스름하게 좀 빵빵한 게 이제 쌍배과라고 합니다. 이제 안에 씨가 2개 있기 때문에 좀 더 둥근 모양인데, 이거는 나중에 낙과가 되기 때문에 적과할 때 미리미리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모식도를 보시게 되면 이 적과를 해야 될 쌍배과는 좀 둥근 모양이고요. 정상과는 약간 납작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복숭아의 생리적인 특성입니다. 휴면과 그리고 수정에 대해서, 그리고 과실 발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의 휴면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발 휴면하고 타발 휴면이 있습니다. 자발 휴면은 이 내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특정한 그 온도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7.2도씨라고 해서 그 이하의 저온 온도가 요구가 충족이 돼야만 그 이듬해에 휴면 타파가 되고 발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조건이 적당해지더라도 이 저온 요구도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복숭아 경우에는 800시간, 1000시간 이상, 1000시간, 1200시간 정도 저온 요구도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낙엽하고 1월 중순 정도까지가 이제 자발 휴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발 휴면은 이제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휴면이 이루어지는 건데, 아직 추워서 휴면 타파가 안 된 겁니다. 환경 조건이 날이 따뜻해지고 기온이 풀리면은 휴면 타파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발 휴면이 끝나더라도 기상적인 조건을 고려하셔서 겨울 전정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빠른 시기에 겨울 전정을 하게 되면 수채도 나무에도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 기상 조건을 고려해서, 특히나 올해는 겨울이 지금 많이 춥기 때문에 전정을 조금 늦춰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복숭아 수형을 구성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해가 잘 드는 겁니다. 이제 수형이라는 게 뭐 Y자도 있고 8m라든지 2번 뭐 사립주간 여러 가지 수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해가 잘 들 수 있게, 해가 잘 들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다양한 수형들이 있기 때문에 전정에 대한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해가 잘 들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거 분지 각도라고 해서 이 주지가 측지들이 나오는 각도들이 좁을수록 강하게 큽니다. 아까 정부세성이라고 했죠. 좁을수록 얘네들이 강하게 크는데, 대신에 강하게 크는 만큼 이 찢어지는 게 좀 쉽습니다. 그리고 분지 각도를 넓게 받으면 찢어지는 우려는 없지만, 이 각도가 낮춰질수록 이 원가지가 처지게 되고, 그러면 세력이 좀 약해질 수가 있죠. 원가지가 너무 이제 가까울 경우에 요거는 차륜이라고 해서 바퀴살 과지라고 합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받는데 너무 한 위치에서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 힘이 이제 쏠리면서 이 가지가 잘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를 받을 때도 적당한 높이 간격을 두고 받으셔야 되고, 분지 각도도 잘 고려를 해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 원 가지를 이렇게 3개를 받을 때 요 각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세력이 세고, 넓으면 처지게 되면 세력이 약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좀 이 생리학적인 표현으로 할 때 리콤의 법칙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말로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가지가 세우는, 다음은 복숭아 전정을 할 때, 이거는 이제 큰 가지를 자를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이 가지가 측지가 나와서 이렇게 지피용기성과 지륭이라는 이렇게 이 가지 살이 있습니다. 이 자르실 때 요 부분을 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잘라야 가지 유압이 빠르고 전정 상구가 크지 않게 이렇게 잘 매끈하게 잘 막아진다라는 의미인데, 일반 가는 가지를 자를 때는 이렇게 부분 절단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르는데, 이제 이렇게 두꺼운 가지가 할 때는 여기 위에를 먼저 잘라버리면 무게 때문에 처지면서 이게 쭉 찢어집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을 한번 살짝 반틈 자르고 위에를 잘라야 이 가지가 찢어지지 않고 자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살을 유지를 하면서 이 지피윤기성과 지룡 요 살을 유지하면서, 가지살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라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요것도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나오죠. 이 부분을 항상 유지해서 잘라주셔야 유압이 빠르고 전정 상구가 크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꽃이 양성화라고 했습니다. 하고 자가결실성이 있다고 했는데 복숭아 그리고 자두도 그렇고요. 복숭아도 개화에서 수정까지 좀 기간이 깁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내외, 3일도 아니죠. 거의 뭐 아침에 하면 바로 되는데 복숭아는 한 14일 정도, 보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개화하고 5일 정도 이제 기간 동안에 이 배낭해라든지 난액이라든지 이렇게 기관이 형성이 됩니다. 꽃이 피고 나서 그 뒤에 기관이 형성이 됩니다. 암술에 있는. 그리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암술 붙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꽃이 피고 나서 기관이 형성이 됩니다. 맞아. 수분이라는 거는 꽃가루가 암술 주두에, 암술 머리에 붙는 게 수분. 수분이 되고 나서 8일까지 이제 신장이 쭉 됩니다. 화분간이. 8일 정도까지 시장이 되고, 그리고 수분 되고 나서 8일 후에 이제 꽃 아까 밑에 그 암술 기부에 이제 딱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는 건데, 이 8일까지도 이틀까지는 이 암술대에서 쭉 내려오다 중간까지는 급격하게 자라다가 여기서 좀 멈춥니다. 신장을 멈추고 6일까지 멈추다가 6일부터 다시 이제 8일까지 화분간이 또 신장이 돼서 아랫부분으로 도착합니다. 보시면 이 수분 끝에 화분이 이렇게 붙었죠. 붙어서 2일차까지는 이렇게 딱 중간까지 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6일차가 돼서 이제 다시 자라가지고 8일차에 이렇게 암술 밑부분에 갖고 시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정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 개화하고 나서 암술머리 수명 기간이 있고 요 시기에 꽃가루가 붙어서 신장에 필요한 일수가 8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걸리고요. 그래서 전체 수정하는데 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복숭아는 꽃가루가 붙고 나서 최종 수정까지 14일 정도, 2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피는 그 시기에 좀 기상 조건에 따라서 수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기상 조건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 벌들의 활동이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춥다거나 15도씨 이하, 그리고 비가 온다거나 날이 좀 흐리다거나 이러면은 꿀벌의 활동이 좀 줄게 되고, 하고 바람이 좀 너무 세게 분다, 7m/s 이상 바람이 좀 세게 분다 이러면 꿀벌의 활동이 저해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복숭아에서는 이 자가 수분 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걸로 해서 인공 수분을 한다거나 그 정도까지 권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과수 같은 경우에는, 타가 수분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분 매개 곤충 활동이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인공 수분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실이 커가는 과실 발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실 비대 곡선인데요.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단일 S자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쭉 커가다가 이렇게 성숙기까지 오는 단일 S자고, 핵과류,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에는 이중 S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랐다가 요 2기에서 잠깐 멈춥니다. 생장을. 멈추고 다시 이렇게 3기에 성숙기로 넘어가서 자라게 됩니다. 좀 더 크게 나타낸 표인데, 이 1기는 세포 분열기입니다. 세포 수가 많아지는 시기고, 그리고 2기가 경액기라고 해서 씨를 이제 만드는 시기죠. 그리고 3기가 되면은 성숙기가 되면서 세포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앞에서 만든 세포 숫자가 많아지고 그 세포들이 각각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과일이 커지는 시기고요. 1기는 꽃이 이제 만개하고 나서 한 45일, 40일, 50일 정도까지가 이제 세포 분열기 1기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함에 따라서 과일이, 다음은 제3기입니다. 3기는 이제 경액기가 끝나고 나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이 앞서서 세포 분열이 이루어졌던 게 이제 세포 각각의 크기가 비대되면서 성숙이 되게 됩니다. 이 제3기는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6월 중하순부터 이제 수확이 되기 때문에 6월 중하순이고요. 중만생종은 7월부터 8월, 9월까지 이제 성숙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첫 시간에 복숭아 특성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복숭아의 재배에 대해서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